임 대표님, 민주당은 오늘이 5일이니까 6일 날 네. 1차 경선 후보자가 발표되고 네. 또 이번 주 중에 네. 아마 오늘 내일 중에 통보가 될 것 같은데 하위 20%, 네. 한 30여 명의 컷오프 후보자에 대해서 그렇죠. 지금 본인들한테 네. 통보가 됩니다. 네. 그리고 19, 21일 날 경선을 하고 2월 말쯤 최고위에서 네. 의결해 갖고 이제 공천을 확정하는데 네. 지금 하위 20% 그리고 컷오프 이렇게 네. 발표가 되면은 이 사람들이 아무래도 경선에 나가면은 질 건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20%, 30% 감산을 해갖고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경선 참여를 안 하고 네. 뭐 제3신당, 이낙연 신당이라든가 네. 지금 새로운 미래라고 있죠. 하도 네. 이름이 네. 왔다 갔다 해갖고 새로운 미래 쪽으로 이낙연 신당. 갈 가능성이 많지 많죠.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고 박사님 말씀하신 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 이번 주부터 예. 현역 하위 평가 20% 되는 인원을 개별 통보를 해줘요. 예. 한 30명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감점이 20% 당하거든요. 예, 예. 20% 당하니까 사실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경선에 갈 수는 있는데 경선을 해서 떨어지면은 출마를 못 합니다. 예. 근데 경선하기 전에 나 안 해. 예. 하고서는 출마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본격적인 당내 민주당 경선 들어가기 전에 포기하고 바로 이낙연 신당 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점쳐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신당도 그렇고 이준석 신당도 그렇고 공천에서 탈락하든가 또 이 아예 컷오프에 네. 들어간 사람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삭죽기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4일 날 이 민주당에서 탈당한 네. 원칙과 상식 네. 그리고 이낙연, 네. 새로운 미래 네. 이 두 당이 통합을 해갖고 창당대회를 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대다수 우리 시청자나 국민들은 거기에 당연히 김종민, 조홍천, 이원욱 이 세 사람은 당연히 들어갔을 거다. 그런데 조홍천, 이원욱이는 또 빠졌어요. 나는 거기 참여 안 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윤영찬이 빠졌고 윤영찬이 그리고 조홍천, 이원욱이 빠져서 이게 빅텐트가 아니고 찢어진 빅텐트가 지금 되어버렸어요. 갈기갈기 찢어졌다고 합니까? 그렇죠. 원래 이제 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제가 보기에는 그 원칙과 상식 그 민주당에 예. 이재명한테 반기를 든 김종민, 윤영찬, 이원욱, 조홍천 예. 네 명이 원칙과 상식이잖아요. 예,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원칙과 상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상식하고 제가 보기에는, 무원칙한 사람들이. 변덕과 편법. 예? 예. 그러니까 이 상식이 없으니까 윤영찬이는 원래 탈당하기로 했다가 그 경쟁자인 현근택 변호사 이재명 측근이잖아요. 예. 그 사람이 성범죄 뭐 연루돼서 뭐 성희롱. 성희롱 해서 공천받기 불출마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에 또 나가기로 했다가 20분 전에 안 나가 그랬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또 이원욱하고 조홍천도 합치기로 했다가 바로 직전에 또 안 가. 예. 그러니까 황당한 게 벌어진 거죠. 그래서 김종민 의원만 이제 이낙연 신당으로 합친 거죠. 그리고 이낙연하고 김종민이가 공동 대표가 됐대요. 그렇죠. 공동대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4명의 의원, 원칙과 상식 의원들 자질이 그 이재명만 비토할 줄 알지 자신에 대해서는 원칙과 상식이 없었다. 변덕과 편법만 있었다. 비판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저는 원인이 이낙연의 경쟁력에 대한 좀 의구심이라고 봐요. 예. 이낙연 신당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낙연을 이름으로 해서 브랜드로 해서 총선에서 이길 수 있을까? 예, 이번 이제 2달 남았는데 여기에 대한 이낙연에 대한 의구심과 불신 이게 아마 이 빅텐트가 안 되고 자꾸 이 조각조각 난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조홍천, 이원욱 예. 이 사람이 빠진 것은 지금 알려진 것은 원래는 이 새로운 미래 통합 예. 정당의 당 대표 겸 원내대표를 조홍천으로 하기로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낙연 측에서 당연히 반발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낙연은 고문으로 빠져라. 네. 그러니까 당권을 누가 쥐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죠. 합의가 안 된 것 같고 네. 그다음에 공천 지분 네. 어떻게 나눌 것이냐. 그렇죠. 또 하나는 이준석과의 통합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이낙연 쪽에는 좀 보니까 지금 네. 이준석이는 누구든가 타켓을 잡아갖고 그냥 공격하고 비난하고 해갖고 쪼아대지 않습니까? 지금도 지금 막 이낙연을 딱 타켓으로 해서 공격하고 있죠. 예, 윤핵관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이런 이낙연 문제들에 입장에서는, 대해서 예. 이 조홍천 이원호 예. 쪽이 이낙연 또 김종민하고 조금 틀어져 버린 거. 그런 것 같아요. 예. 조홍천 의원이나 이원옥 의원 같은 경우는 이낙연 그 출마도 하지 말고 예. 당 대표도 하지 말고 당신 이제 나이도 70 넘었으니 예. 좀 뒷방에 좀 빠져. 당신 이름으로 해서는 총선 못 이겨. 뭐 이런 뜻이 그냥 있는 거죠. 상인 고문 그렇죠. 그러니까 또 그렇게 빠지라고 그렇죠. 모양이에요. 또 조홍천이나 이원욱 의원은 또 이준석이가 되든 안 되든 그 또 젊은 파워가 있으니까 예. 일단은 합치자 뭐 이러는데 이낙연이가 볼 때는 이준석이가 자기를 직접 대놓고 공격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은 거죠. 그래서 저는 빅텐트는 자꾸 어려워지는 것 같고 지금 오늘 이재명이가 준연동형을 또 한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이 위성정당 예. 만들고 이렇게 되면은 빅텐트가 더 안 되죠. 더 안 되죠. 네, 텐트가 빅텐트 하려다가 이제 1인용 텐트로 각자 해서 각자 도생의 길로 누구든지 국회의원 몇 석은 지금 할 수 있는 예. 게 준연동형이거든요. 예. 감옥에 있는 송영길 신당도 있고 누구나 이준석도 이제는 자기가 있는 데서 비례대표 2번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네. 합치면은 네. 1번, 2번, 3번, 4번 가지고 서로 싸우고 나눠 먹어야 하니까. 네, 나눠 먹기 싫은 거예요. 이준석은 네. 자기가 이낙연 쪽보다 더 네. 지금 지지율이 나오니까 자기가 비례는 혼자 먹겠다 그 그렇죠,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자기가 2번 들어가면 반드시 금배지를 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구나무를 서서 금배지를 달아야 할 입장 그렇죠. 아닙니까? 지금 뭐 이준석이가 제일 다급한 게 뭐겠어요? 마이너스 3선이잖아요. 3번 떨어졌는데 네. 이번에 국회의원 꼭 돼야겠다. 그래서 비례대표 번호까지 벌써 다 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네. 1번은 여자고 2번은 이준석이고 뭐 쭉 정했다는 거 하죠. 그러니까 빅텐트는 이제 거의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는 빅텐트가 구멍이 네. 좀 났나 했더니 이제는 그냥 쫙 찢어진 것 같아요. 빅텐트는. 네. 그래서 앞으로 뭐 조홍천이나 이원옥 두 네. 의원은 네. 이준석을 포함한 정말 전체가 다 모이는 그런 네. 빅텐트를 만드는데 자기가 앞장을 서겠다 이렇게는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일각에서는 조홍천 이원옥이가 이준석 쪽으로 가버린 거 아닌가 뭐 그런 말까지도 나와요. 지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그렇게 되면은 그 이준석 당이 지금 양양자도 있죠. 조홍천, 이원욱도 있죠. 네 명이에요. 네 명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저 새로운 미래는 지금 김종민 한 명뿐이 한 없어. 사람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좀 불투명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준석은 특히 이낙연이라든가 네. 새로 저 원칙과 상식하고 조금 이 빅텐트를 만드는데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네. 국민의힘 공천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이낙연이라든가 무슨 원칙과 상식 그 사람들한테 있는 당으로 가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준석이는 그래도 뭐 영남권이라든가 일정 부분 또 지지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먼저 이렇게 딱 포괄한 뒤에 뭔가 협상을 좀 해보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 네.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민주당이 나온 사람들이 뭐 이준석 신당으로 가기는 어렵잖아요. 그래도 이낙연 신당으로 그렇죠. 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또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나온 사람은 뭐 이준석이가 참 정치력도 없고 뭐 좀 싸가지 없었고 하지만은 또 갈 수 있는 거는 또 많지 않지 않느냐 예.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이제 조홍천이나 이원호까지 만약에 이준석 신당 쪽에 가서 한다면은 그 이준석 신당이 좀 의외로 좀 많이 몰릴 가능성도 있죠. 지금으로 봐서는. 근데 조홍천, 이원욱도 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들이 이준석하고 같이 있어가지고 뭐 될 일이 있겠습니까? 또 조홍천이나 이원욱이는 워낙 네. 이준석하고는 길이 다르고 야당, 전통적인 야당 쪽에 뭐 있었기 때문에 합쳐지기는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또 뭐 정치 앞날이라는 거 알 수가 없잖아요. 정치라는 게 뭐 생물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준석이가 한창 깃발을 올리다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뜨고 막 그러면서 완전히 지금 존재 가치가 없어져 버려서 네, 그런지
지난 2일 날 발표가 됐죠. 1월 30일에서 2월 1일 날 조사한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지율이 3%로 나왔어요. 또 개인 지지율도 4%.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개혁신당 3% 가지고 뭘 하겠느냐. 완전히 망했다 이런 생각이 지금 들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뭐 개혁신당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준석이가 계속 헛발질을 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는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이거 무임승차 없애자고 하면서 노인들이 다 저 경마장역에 가서 그 복잡하기만 하다. 거기가 제일 많이 탄다 했는데. 그러니까요. 뭐 도박으로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비하를 했죠. 그 동네 사서 잘 알거든요. 살아서. 경마장역, 그 과천 경마장역에 노인들이 그렇게 많이 안 탑니다. 그리고 경마장 땡기는 사람들이요. 대개 50대, 뭐, 물론 뭐 60대도 많습니다만은 그렇게 뭐 노인들이 가서 할 정도, 노인들은 경마장 가서 땡길 정도로 돈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준석이가 자꾸 적을 만드는 거죠. 여성 군대 가라는 얘기부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계속 뒷다리를 잡고 있죠. 본인이 한동훈을 비판하면서 자기 위치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뭐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뭐 이준석 개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들쑥날쑥한데 이 개혁신당은 또 이게 이준석은 인기는 떨어지고 있지만 개혁신당 그가 만든 개혁신당은 또 다른 변수가 또 많이 있어서 또 움직이기 때문에 그건 또 어떻게 될지 그건 굉장히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에브리 리서치가 1월 20일에서 21일 날 조사한 것 보면 이준석 신상이 한 8% 정도 이렇게 차지했는데 물론 이름을 빼서 그런지 개혁신당은 3% 이 정도 가지고는 비례대표도 2번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죠. 한 5, 6%뭐 이렇게 나와야 한 3석 이렇게 4석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양당으로 다 나눠져 가버리고 또 여러 뭐 이런 비례 정당들이 나올 경우 3% 가지고는 한 명 많아야 2명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준석도 지금 모를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정치력이 없는 거죠. 주로 남을 그 뒤통수나 치고 비난하고 왜곡하고 뭐 이런 정치를 하니까 남녀 갈라서고 세대 갈라치고 계속 갈라치기만 하니까 지금 선거 2달 남았거든요. 2달로 선거에 임박할수록 저는 이준석의 위력은 자꾸 떨어질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동안에는 뭐 당원이 5만 명이나 모였습니다 하고 이렇게 자랑했는데 최근에는 하나도 안 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때 뭐 인터넷으로 다 당원을 모집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군인 공무원 할 거 없이 막 잡이로 들어온 모양이에요. 또 16세 뭐 이런 그 미성년자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데 이 공무원이라든가 군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 정당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탈당을 해야 하거든요. 자기들 모르고 그냥 인터넷에 하니까 이준석 지지하는 사람들이 마구 들어간. 근데 탈당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자체를 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당법으로 지금 고발까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 주먹구구식으로 주먹구구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준석의 가장 큰 문제는 저는 패륜 정당 이미지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적당히 예의도 갖추면서 얼마든지 대안을 제시하고 비판할 수도 있고 한데 또 패륜 정당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식이 나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무슨 뭐 고소 고발 사건 몇 가지 연관이 되면은 그냥 당 자체가 훅 날아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단 이제 구도 면에서는 그래도 지금 아직은 좀 괜찮은 것 같다. 그렇습니다. 지금 공천 전이라 이 이삭들이 좀 나올 수가 있고 또 국회의원도 뭐 양양자도 와 있고 해서 일단은 구도 면에서는 괜찮은데 뭐 정책이라든지 또 인물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크게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게 이준석의 한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최근에 했던 공약들도 보면은 새로운 미래, 이낙연이라든가 이런 측과는 이게 공약에 합치가 될 수가 없는 그런 공약들 아닙니까? 자기 스스로 뭘 내기보다는 좀 남 면박 주는 공약 뭐 이런 게 많은 거죠. 이낙연 측에서는 오히려 그런 교통 복지 이런 것을 더 늘려야 한다는데 노인들 뭐 이 무임승차 폐지해보자고
여성들 네. 군에 보내자고 하고 이러니까 저쪽하고는 전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경로 그 폐지가 얼마나 민감합니까? 예. 우리나라 노인들이 OECD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거든요. 그 노인들이 더 탄다고 그래서 지하철이 더 뭐 기름값이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차피 그렇습니다. 타고 가는 거고. 예. 그리고 노인의 가장 큰 복지가 지하철 타고 그 여기저기 좀 돌아다니면서 운동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니면 집에서만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면도 좀 고려해야 되고 또 경로 우대가 좀 뭐 지하철 공사에 좀 부담이 된다면은 그럼 단계적으로 좀 해보자 뭐 이런 식의 좀 아이디어가 필요하죠. 지금 65세를 뭐 한 70세 정도로 단계적으로 좀 늦춰보자 예. 이런 식으로 좀 아이디어를 좀 내야 되는데 무조건 노인들이 저 경마장 가서 저 예? 그러니까요. 그 노름이나 하니까 그거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노인들한테 모멸감을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도 이 선거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뒤늦지만은 지금 결정을 안 하면은 그렇죠. 도저히 선거 자체를 치를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더 선거구도 빨리 확정해야 돼요. 예. 이제 2달 남았는데 지역구도 지금 몇 군데는 이재명은 확정이 안 아무것도 된 안 하고 있어요. 상태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진짜 웃기는 진짜 정치 지도자가 아닌가. 저 지도자도 아니죠. 뭐 범죄자지요. 예, 빨리 감옥 가야 될 사람이 저렇게 안 가고 있어 우리나라 정치판을 흔들리고 있는 거죠. 아니 선거구 2달 남았는데 선거구가 어떻게 되는지 결정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예. 다 민주당의 이재명만 쳐다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좀 합치라는 데라든가 줄이라는 데가 야당 우세 지역이다. 그러니까 그게 비례해 갖고 여당 우세 지역도 줄이라 예. 이러는데 안 줄여도 될 때를 어떻게 줄입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게임으로 하고 어떻게 보면 노름판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은 내 거 몇 개 포기하니까 너도 포기해. 뭐 그 전체 얘기죠. 인구 분포를 보고 선관위에서 공정하고 그 페어하게 이렇게 결정하면 따라야지. 우리 전북이나 이런 쪽에 줄이니까 니네 유리한데도 줄여.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예. 그러면 이 야권 얘기는 이 선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네.